with CNBC and Bloomberg and Fox, and I think a lot of private companies, got very heavily involved. I get letters from people that are private investors, and also everywhere I go, I meet somebody that says, "Oh, I watched one of your videos, and I finally got Bitcoin, and I started buying heavily."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이번 주 이더리움 ETF 승인이 사실상 거의 확정되면서 알트코인들도 이제 오르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비트코인 플러스 알트 불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알트 불장이 오더라도 손익비가 좋은 종목을 골라야겠죠. 이 부분도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시죠.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단기 관점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제가 어제 텔레그램방 브리핑에서 캔들이 이쯤 왔을 때 상승 추세 지속형 패턴인 불 플래그 패턴이 관찰되었고, 이 수렴 하단과 RSI 중심선이 지켜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이 갈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삼각 수렴 하단 지지 구간을 버텨주고 RSI 중심선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상방 이탈이 나오며 시원하게 상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69K 구간에서 70K 구간까지 열렸다고 보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브리핑이나 뉴스, 온체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부자빠 텔레그램방에 오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승 관점으로 보는 근거는 비트코인 펀딩피 차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펀딩피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지불되는 수수료인데, 각 색깔은 거래소별로 현재 펀딩피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66K를 넘어서면서 숏 포지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0보다 낮을 때는 은펀비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롱 포지션 비율보다 숏 포지션 비율이 훨씬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숏 포지션 비율이 훨씬 높을 때는 보통 숏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강하게 올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주요 자산 클래스의 연간 실적을 한눈에 비교하게 만든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어떤 주요 자산 클래스보다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이 시대의 투자를 논하면서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준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나온 지 불과 1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모든 전통 자산들을 앞지르고 있다는 건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비트코인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되는 지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한 예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투자 운용사 중 하나인 바네크가 상장 지수채권 ETN을 통해서 프랑스의 연금저축 계획의 최초의 비트코인 투자 노출 방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먼저 상장 지수채권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발행자의 신용에 따라서 수익을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즉,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보유하는 ETF와는 달리 ETN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보관 및 관리의 복잡성이 없죠. 다시 기사 내용을 보시면 4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바네크 비트코인 ETN을 프랑스 연금저축 계획 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고 하죠. 이미 미국에서도 위스콘신주 연기금 등 기관이 1월 동안 비트코인 투자 노출을 확대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ETN을 연금저축 계획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프랑스의 연금저축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수 있고, 연금저축은 일반적인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 연금저축에 비트코인 ETN을 제공하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끝이 어딘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던 나스닥과 미 3대 증시가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 기술주 위주로 투매가 일어났고, 다우 지수의 경우 전체 종목의 3분의 2 이상이 내리고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섹터 중 10개의 섹터가 다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미 증시가 계속 상승해 나가면서 크립토 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가 미 증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 오른쪽은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최근에 계속 고공 행진을 할 때 비트코인은 계속 빠졌었고, 나스닥이 조정받을 때는 비트코인이 상승했죠. 저는 이 현상을 미 증시에 수익 실현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ETF의 잔액은 90만 636 BTC 이상으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약 3개월 이상을 횡보하고 하락하면서 죽어있던 시장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차트는 테더의 시가총액의 30일 변화율과 비트코인의 가격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달러 대신에 크립토 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이 적을 때는 비트코인이 약세장일 때였고,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이 많아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같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보시면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였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 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눌리게 되면 분할해서 받아보기 좋은
구간이고 이후에 큰 상승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ETF 유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살아나고 있어도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낮습니다. 이 차트는 구글 트렌드의 시간 흐름에 따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변화를 차트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4월달은 비트코인이 다시 전고점 근처를 갔던 때이고 이후에 계속 횡보 하락을 반복할 때 개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래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집을 했다고 이전 영상과 그 이전 영상에서 데이터를 통해 말씀드렸었고요. 이렇게 차트와 같이 비교해서 놓고 보시면 가격이 높을 때 관심도도 높고 가격이 내려가니까 관심도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격이 오히려 낮을 때 관심 더 많이 가져야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이때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굉장히 낮았지만 고래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관심도가 높을 때는 가격이 이미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낮은 지금이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차트는 비트코인 MVRV 지표인데요. 시장 가치와 실현 가치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비율이 높으면 과대평가, 낮으면 과소평가를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 과소평가 구간일 때는 비트코인이 최고의 매수 기회였고 과소평가 구간 이후에 큰 상승이 일어났던 것을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1년 이동 평균인데 장기 추세를 보여줍니다. 상승장일 때는 이 파란색 선이 우상향하고 있고 노란색의 MVRV 지표가 이 이평 위에서 계속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18년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 그리고 2023년부터 지금까지 이 구간들은 다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했던 구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보시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알트코인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유명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미카엘 반데 포페가 트위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지난 5월 중순 이후로 비트코인보다 20%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며 이러한 강세 시그널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강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패턴이 올해에도 반복될 수 있다라고도 하죠. 저도 이 생각이 동의하는데요. 왜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상품이 6개월 이내에 홍콩에 출시된다고 하죠. 스테이킹이라는 건 코인을 예치해놓고 이자를 받겠다는 것이고 스테이킹을 해놓은 물량은 매도를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더리움 공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가격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터미널에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는 추가가 되었고 블룸버그 터미널에 이더리움 ETF가 추가되었다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확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에도 보시면 5월달에 1차 승인을 마쳤던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도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는 23일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인 카이코는 이더리움 ETF가 출시될 경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거래소 내 이더리움 공급량이 불충분해서이고 현물 ETF가 출시되면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어서 비트코인보다 상승폭이 더 클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최대 22,500달러까지 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저도 이 수치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온체인 데이터로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신 차트는 전체 거래소 내 이더리움 보유량을 알 수 있는 차트인데 2018년 6월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2020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전체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양이 최근 7년 이내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 팔지 않고 예치해놓는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지 않고 예치를 해두니 현재 거래소 내 이더리움이 씨가 말라서 어느 정도만 매수 압력이 들어와도 가격을 들어올리기 상당히 유리한 상태가 된 거죠. 또한 이더리움 가스 수수료 역시도 현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5월에 가스피가 저점일 때 이더리움 가격도 저점이었고 이후에 상승했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더리움 가스피가 5월과 같은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죠.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혜를 잃는 게 나머지 알트코인들이겠죠. 이 지표는 알트코인의 매수 시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회색은 비트코인, 카키색은 알트 시그널. 이 지표가 하단부에 내려왔을 때 아주 좋은 알트코인의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과거의 지표를 통해서 아실 수 있는데요. 제가 네모로 표시해 놓은 구간들은 알트코인을 매수했을 때 이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0년 이후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알트코인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저는 이 시기에 잘 분할해서 매수해 나간다면 연말 피날레 때 우리가 아주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을 알 수 있는 차트에서도 현재는 알트코인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매수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수치가 높으면 알트코인이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 이 수치가 낮으면 알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파란색을 보시면 이 아래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매수의 자리였고 그 다음 좋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죠. 이미 제일 좋은 자리는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 역시도 매력적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알트코인을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는 걸 알았으면 어떤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차이는 엄청나게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목에 따라 같은 기간 대비 상승률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승률이 좋았던 섹터에서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좋은 시세를 내줬던 섹터는 AI, 밈, 웹 3.0, 레이어 1, 레이어 2 섹터들에서 큰 상승들이 나와 주었었는데요. 이 섹터들 중에서도 대장주들은 필수적으로 후보군에 있어야 합니다. 각 섹터별 대장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면 AI는 월드코인, 니어 프로토콜, 밈은 페페, 시바이누, 웹 3.0은 스택스, 레이어 1은 솔라나, 레이어 2는 아비트럼 폴리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폴리곤은 좀 약하긴 했지만 충분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이 알트장이 올 때 가장 먼저 시세 분출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트코인 포트폴리오 후보군에서 1순위로 고려해보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저평가된 우량주들을 찾아서 모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가올 알트장 시원하게 드실 분들은 구독해두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미증시가 조정받으면서 수익 실현된 자금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상승장에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대불장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잘 정비하셔서 여러분의 잔고가 크게 떡상하길 바랍니다. 20세기의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인 존 템플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이다. 그것이 비록 당신의 피일지라도 여러분의 투자가 성공적이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